반갑습니다. 진로도 나답게 8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질문을 통한 자기 이해인 이 강점, 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흥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이미지는 띄워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자기 이해 부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 시간에 적성, 강점은 그죠? 질문 1번 질문과 연결된 질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은 2번 질문이죠. 나를 몰입하게 하고 즐겁게 만든 경험, 이 과연 뭐가 있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 하나하나가 다 쉽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 기억, 경험, 스토리들을 계속 올려야 돼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쉽지 않고요. 훈련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저희 모든 과거와 경험을 어떻게 한 번에 쫙 꿰어서 떠올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과 습관이 내 안에서 계속 있어야 한다. 이게 제일 잘 되는 게 어딥니까? 몰입도가 있고 밀도 있는 이런 자기의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계속 자극을 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극이 되고, 질문을 통해서 자극이 되고, 그죠? 다양한 워크시트를 통해서 자극이 되고. 오늘은 이 흥미와 관련, 나를 몰입하게 하고 즐겁게 만든 경험. 왜? 내가 좋아하고 흥미를 가진 것이면 그 일에 내가 뭐 한다? 몰입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사람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때 몰입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꼭 이렇게 또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냐? 그 불가능한 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냐? 뭐 얼마든지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럼 평생을 뭐 돈만 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뭐 인생의 말년까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싶으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만큼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일도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 일 아예 포기하고 오로지 돈, 돈이 최고야. 돈만 보고 사는 인생이 만족도가 과연 높을까요? 여러분? 뭐 경험적으로 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걸 가지고 이 질문으로 이론을 만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허즈버그라는 이 학자가 미국의 경영심리학자입니다. 허즈버그라는 학자가 면접 조사를 통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이 이론이 이요인 이론. 여기서 말하는 이는 숫자입니다. 두 개의 팩터, 그죠? 이요인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냈냐면 미국의 경영심리학자인 허즈버그라는 사람이 같은 미국의 피츠버그 지역에서 200여 명의 조사 대상을 선발을 해요. 누구냐? 200여 명의 회계사와 엔지니어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면접을 해서 조사를 했다 이겁니다. 이때 어떤 질문을 했느냐? 당신들 어떤 일 할 때 불행이나 불만을 느꼈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이 좀 두루뭉술하지만 당신이 일할 때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일할 때 어떨 때 불행이나 불만을 느꼈고 또 어떤 걸 할 때 행복이나 만족을 느꼈느냐, 이 질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2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쭉 답을 했겠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동기 요인인데, 동기 요인은요, 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인을 동기 요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위생 요인은 불만을 느끼게 하는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다 좋은데 갑자기 흥미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지? 그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따라와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위생 요인은 뭐라 했습니까? 불만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인을 뽑았더니 급여, 즉 뭐 급여가 낮으면 사람이 뭘 느낀다? 불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시와 감독, 감시와 감독이 높아도 어떻게 됩니까? 불만을 느껴요.
급여가 적어도, 감시와 감독이 너무 높아도, 인간관계가 나빠도, 작업 조건이 좋지 않고, 회사의 정책과 행정 부분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내 직위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일 때 이게 위생 요인으로 사람이 그 조직에서 불만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인은 뭔가 조사를 했더니 직무 자체가 주는 흥미, 그 다음에 이 조직의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나의 성장 가능성, 이 조직에 있으면서 나의 성장 가능성,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을 때 성취감, 뿌듯함, 그 다음에 칭찬이나 인정받을 기회가 많이 제공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늘 했던 반복적인 일 말고 직무 도전성, 이것도 사실 나의 성장 가능성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직무 도전성이 제공되느냐, 이것이 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인인 동기 요인이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 이론을 통해서 허즈버그가 밝힌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위생 요인은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위생 요인은 불만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인을 제거해주면, 즉 다른 말로 뭡니까? 급여도 많이 주고, 감시와 감독도 줄여주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고, 작업 조건도 좋게 만들어주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불만 요인을 제거했으니까 어떻게 될 거다? 당연히 만족할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허즈버그가 연구하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야. 위생 요인을, 즉 불만을 느끼게 하는 요인은 위생 요인이 충족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요인들을, 그죠? 불만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주면 불만이 제거된 것 뿐이지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당연히 불만이 제거되면 만족도도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허즈버그는 그게 아니다. 불만족 요인과 만족 요인이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즉 불만족 요인은 불만족 요인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근데 그걸 아무리 없애도 또 만족하지 않더라. 왜? 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인인 동기 요인을 채워줘야 사람이 만족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위생 요인 중에 하나인 급여 아무리 많이 높여주더라도요, 이건 위생 요인이기 때문에 불만족은 제거될지 모르겠지만 급여를 아무리 높여주더라도 만족도는 계속 높아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조사 있었죠. 급여를 아무리 많이 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지다가 그 다음에는요 일직선이에요 거의. 즉 이 급여를 비롯한 위생 요인, 이거 불만을 아무리 제거해줘도 만족으로 넘어가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직무 만족의 개념은 이거죠. 불만족을 점점 낮추면 이제 불만과 만족이 제로에 딱 오게 되고, 그 다음은요 점점점 만족하게 될 거다. 이게 전통적인 개념이었어요. 근데 허즈버그는 연구를 해보니까 불만족 요인과 만족 요인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을 아무리 줄여주더라도 그것은 불만족이 제로가 될 뿐이지 만족으로 넘어가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즈버그의 직무만족 개념입니다. 즉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불만족은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만족은요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이. 즉 위생 요인은, 즉 불만을 느끼게 하는 요인은 자꾸 제거해야 돼. 급여 높여주고 감시와 감독 줄여주고 인간관계 좋게 만들고 작업 조건도 만들고. 근데 그거는 불만을 느끼게 하는 요인을 줄이는 거예요. 이걸 줄여봐야 만족을 느끼지 않더라. 이거 그대로 두면. 그죠? 그래서 불만을 느끼는 요인을 줄이고 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인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건 좋아하는 일 대단하다고, 그게 돈 벌어주나, 돈이 최고지, 돈 보고 일하고, 흥미는 그거는 알아서 개인적으로 그냥 하면 되지, 일하면서도 흥미 찾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허즈버그는 이 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인 중에 흥미도 있다. 이 흥미가 굉장히 중요해.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만족한다라는 거. 나는 만족 필요 없어. 급여만 많이 주면 돼. 왜? 그건 내 불만만 제거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불만만 제거하고 그럼 만족은 거의 없는 채로 우리가 삶을 살까요? 회사에서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 제 가치일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흥미, 성장 가능성, 성취감,
칭찬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조직은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허즈버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위에는 얘기했고 급여와 같은 위생 요인들을 병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원들, 그죠? 급여 많은 거,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무조건 좋아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또 위생 요인 뭐가 있었죠? 위생 요인, 그다음에 작업 조건, 직장의 안정성, 직위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병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원들은 조직 경영에 있어서 부정적 존재라고 봤어요. 너무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게 뭡니까? 바로 흥미라는 것도 뭡니까? 만족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흥미뿐만 아니라 이 동기 요인. 그래서 불만족을 제거한다고 만족으로 사람이 넘어가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 허즈버그는 이 이론을 통해서 밝혔다. 주장했다. 그래서 흥미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이론을 처음부터 꺼내서 들고 왔어요. 자, 그러면 허즈버그 이요인 이론도 알겠다. 중요성 알겠다. 그런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난 지금도 전혀 모르겠다.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분들은 이거 듣는 분들 중에도 있을 거고 뭐 선택 경험의 부재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죠?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선택해서 실패해 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선택은 자연스럽게 뭘 동반합니까? 실패를 동반해요. 실패를 해봐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뭐 하고 싶은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만큼 선택하고 실패하며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자신의 선호대로 선택해보고 실패해본 경험은 진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택과 실패를 해보았는가에 따라 나에게 더 잘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실패했다는 게 뭡니까? 실패했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걸 실패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줄 알았는데, 나의 선호고 나에게 맞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러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나하고 안 맞구나.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고 검증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검증은 뭡니까? 실패하든 성공하든 실패와 성공은 뭡니까? 내가 정말 이거 하고 싶었구나. 내가 좋아하네. 이건 나하고 안 맞네. 그죠? 이런 검증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존재하는지 자신도 모른다. 모른다. 예,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또 학창 시절 청소년기 때 저희 우유부단한 성격, 이 뭐 타고난 것도 있고 뭐 양육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죠. 무언가를 선택해서 실패해 본 경험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택해서 다 성공했다는 말이 아니라 선택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실패해 본 경험도 없는 거예요. 옷, 신발, 진로의 결정은 뭐 마지막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제 마음대로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뭐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게 나한테 또 편하다고 생각했고 왜? 다 해주니까. 다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뭐예요?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분 나쁠 일도 없고 마음 안 좋을 일도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다 해주는 대로 나는 누리면 되거든. 그게 치명적이라. 선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의 선호를 내가 몰라요. 선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패를 안 해요. 실패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맞고 뭐가 안 좋고 나에게는 이게 좋고 저게 안 좋고 이걸 검증해 볼 기회가 없는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돼서 내가 뭐 하고 싶지? 난 하고 싶은 일 찾아야지. 난 뭘 좋아하지? 질문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 뭘 좋아하지? 나도 몰라. 선택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 선호대로. 그죠? 결국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현재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내 흥미를 발견해야 돼요. 끊임없이 선택하고 실패해보고 또 시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질문만 계속 던져. 난 뭘 좋아하지? 난 뭘 몰입했더라?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택해서 실패해보지 않았는데 나에게 맞는 게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해요. 예.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고 해서 좀 유명한 책이죠. 최진석 교수, 서강대 최진석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분의 책에 아주 재밌는 예가 나옵니다. 무슨 예가 있냐면, 교수님이니까 대학원 학생을 뽑는 면접 풍경을 좀 들려줘요. 그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툭툭 던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들어와서 어떤 이 학과 들어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나 자네는 이렇게 교수님 물으니까 저는 하버마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수님이 듣고 있다가 다시 물어요. 왜 그러면 하버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저는 하버마스를 연구해서 한국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딱 듣고 있다가 이 최진석 교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네 한국의 소통 문제나 도덕 질서를 세우는 그런 무거운 사명을 도대체 누가 학생한테 부여했나? 그걸 누가 시켰지? 그 어려운 일을 대체 누가 학생한테 시킨 거죠? 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 그러니까 그 학생이 굉장히 당황해요. 왜? 왜 이 교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 대답에 자기가 빠져 있거든요. 저는 한국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버마스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죠? 그 안에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학생이 이런 학생들이 면접 보러 계속 왔다. 그런데 한 번은 저와 같이 공대 출신의 학생이 와서 철학과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이 교수님하고 이제 면접을 봤다 이거. 똑같은 질문이죠. 당신은 학생은 여기서 무슨 공부하고 싶냐? 그랬더니 도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 또 비슷비슷한 대답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도 아이고 하고 있다가 이제 그만하려다가 면접을 마지막으로 질문 더 했어요. 그럼 왜 도가 철학을 하고 싶나? 다시 물으니까 이 학생이 끙끙거리는 거예요. 뭐 공대 출신이니까 대학 답을 하는 것도 쉽지 않죠. 끙끙거리다가 한 몇 분 있다가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도덕경을 읽을 때가 제일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눈이 번쩍 하더래요. 우와, 나한테 사람이 하나 걸어 들어왔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마주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에게 지금 걸어왔구나. 그래서 그 학생은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정말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그죠? 창의적으로 쭉 해오더라라고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님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다른 말로 이 자신의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욕망이라 말하니까 우리는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좀 바꿔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흥미, 이걸 온전히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누가 시키니까 내가 배워온 대로, 그죠? 거기에 다 뭐가 빠져 있다? 나가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죠. 나가. 제 경험도 있긴 있어요. 저도 공대 출신이고 문헌정보학과의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거든요. 거의 비슷한 면접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 뒷강의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 책에도 있지만 뭡니까? 몰입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만 몰입이 가능해요. 왜 집중 안 하니? 왜 몰입 안 하니? 이 얘기 해봐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몰입합니까? 재미가 없는데. 하고 싶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데 어떻게 몰입이 될 수 있어요? 몰입이라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 의해, 교사에 의해, 영향력 있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좋은 일을 찾아서 자꾸 나선다.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나에게 좋은 일입니까? 엄마에게 좋은 일입니까? 그죠? 이 내가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요, 나를 관찰해야 돼요.
그 다음 내가 선택하고 시도해야 돼요. 이거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아무리 질문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 답이. 그죠? 실제 프로그램, 제가 여러 청소년 프로그램 하면 청소년들이 늘 대답하는 게 똑같아요. 너희들은 뭘 좋아하니? 저는 게임 좋아해요. 그래서 프로게이머 될래요. 넌 뭐 좋아해? 저는 친구들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야구 선수 될래요. 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 좀 만화가 될 거예요. 이런 지극히 단편적인 접근을 한다 이거예요. 나는 뭐 좋아하지? what이라는 질문에서 끝나. what, 끝. 뭐 좋아하지? 게임. 그럼 프로게이머 돼야지. 그냥 이렇게 연결하고 끝나. 왜요?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할 때 즐겁더라? 어디서 할 때? 어떻게 할 때? 왜 그게 즐겁지? 여기에 대한 답과 고민이 함께 있어야 돼요. 게임 좋아하니까 프로게이머. 여러분 성인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연결시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 뭐? 저는요 책을 좋아해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책하면 떠오르는 거 서점. 책하면 떠오르는 건 출판사. 그렇잖아요. 그거 맞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끙끙 앓다가 한 40이 돼서 제가 상담센터 겸, 그죠? 카페 겸, 책방 겸, 세 개를 한꺼번에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연도 할 수 있도록 공간 나담이라고 오픈했다 이거예요. 동네 책방까지 겸비해서. 책도 막 수백 권 드리고. 그죠? 근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책을 판매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서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구나. 그것보다 조용한 공간에서 1대1이나 소규모 그룹원들과 함께 모임하면서 책에 대한 내용, 지식,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저 사람이 성장하는 걸 돕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점은요, 지금 사업자 등록번호에는 살아있지만 접었죠. 접었죠. 재고는요, 제가 다 떠안고 수백만 원이나 되겠죠. 네,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 실패, 선택하고 실패했어요. 어떻게 보면 서점 관련해서.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자기 이해, 자기 탐색, 뭘 통해서 글과 책과 독서를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계속 선회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 상담, 진로 상담 하다가 상담보다는 이쪽 방향이 나하고 더 맞는 것 같다라고 계속 실패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선택과 시도, 그것을 통한 실패, 이걸 통해서 계속 흥미를 검증해 나가야 됩니다. 내 좋아하는 게 뭐지? 책, 그러니까 서점. 이게 아니다. 그죠?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덧붙여 가면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된다. 흥미도 결국 뭡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좋아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보다 이걸 더 좋아하네? 바뀌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야, 넌 이거 얘기했다가 왜 지금 이거 얘기하냐? 그러든가 말든가. 그죠? 그러든가 말든가.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흥미와 관련한 또 질문들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때 나는 뭘 할 땐가? 혼자 할 땐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땐가? 아니 어떤 공간과 장소에서 그걸 할 땐가? 연결해 보세요. 서점을 가거나 도서관에서 나는 어떤 코너, 어떤 서가에 계속 머물러서 책 읽고 있냐 이거. 그죠? 어디서 머무는 시간이 많냐 이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유독 서점 가거나 도서관 가도 자기가 서 있는 서가가 다 달라요. 자기가 계속 거기 관심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이나 TV에 어떤 기사나 프로그램이 내 눈길을 계속 끌고 있고 재정의 지출은 있지만 후회하지 않고 기분 좋은 영역들이 뭐가 있느냐. 저는 책 살 때, 독서 모임 할 때 그 앞에 약간 긴장은 있지만 머릿속에 계속 시도해보고 싶어.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현실적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 상관없이 자꾸 그냥 해보고 싶어. 어떤 사람 만날 때 그들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할 때 귀 기울이게 되고 집중하는가. 그죠? 그냥 what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와 어디서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그죠? 왜 그렇지? 계속 선택하고 시도하고 실수하고 실패해 봐야 내 흥미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없이 내 흥미가 뭐지? 아무리 고민해 봐야 딱 부러지게 뭐가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적성과 강점 얘기할 때 그 조하리의 창과 관련해 제가 만든 강점 동사. 강점 동사도 흥미와 연결을 좀 시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강점 동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으로 넘기고 흥미와 관련한 것은 뒤에 또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또 책에 또 이렇게 꾸려놓은 게 있어서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질문을 통한 자기 이해, 흥미 파트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